이렇게 같이 콜라겐이랑 단백질, 비타민C가 합쳐지면은 저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몸살 앓고 나거나 좀 큰 병을 앓고 났을 때는 거하게 소고기를 좀 먹고 삼계탕을 먹고 그래서 몸을 보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의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꽉 차 있는 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고요. 먼저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면역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거의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백질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항체, 호르몬,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슐린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등등 우리가 이제 중장년이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되어야지만 호르몬도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단백질 파우더로 손쉽게 이제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유천 단백질이나 카제인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파우더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야채나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 우수하고요.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40대 이후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순수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좋은데요. 그 비린내 향이 좀 많이 나고요. 또 약간 또 특유의 그 짭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순수 단백질은 먹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그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면서 그 식물성 단백질이 주를 이루는 약간 요새 그런 혼합 제형의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있습니다. 고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기농 마크, 비건 마크가 있는 게 좋아요. 비건 마크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유청 단백질을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건 마크는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 GMO, 유전자 조작이 없는 제품, 칼로리가 낮은 노 글루텐, 화학적 첨가물이 없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이 주로 대두, 완두콩, 쌀, 견과류 이런 정도가 굉장히 주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완두콩 단백질과 쌀이 섞여 있는 것이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두 단백은요, 좀 유전자 조작을 하기도 쉽고 알레르기 항원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럼 굳이 돈 내고 이렇게 단백질을 살 필요가 있나? 나는 고기도 자주 먹고 하는데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필요한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말씀드려서 내가 과연 이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성인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요, 내 몸무게 곱하기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장년 이상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몸무게 곱하기 1.1을 보통 하시는 게 좋고요. 남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헬스, 그런 몸을 막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몸무게 곱하기 2g까지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계란 3개, 닭가슴살 60g 정도의 순수 단백질은 20g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만한 고기를 드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분, 그리고 포화지방산 또는 각종 미세 영양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도 있고 대장암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요새 다이어트라든지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필요한 그 단백질을 육류로 섭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를 그냥 안전빵으로 좀 드시면서 견과류라든지 뭐 달걀, 삶은 달걀이라든지 그렇게 보충하는 정도로 같이 사이클을 만들어 가시면은 그 건강하게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저만의 하루 단백질 루틴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머리도 소중하니까 그런 검은깨 두유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200ml를 딱 담고 아침이나 저녁 대용으로 먹으면 좋더라고요. 콜라겐도 좀 놓치기 싫어서 콜라겐도 좀 그냥 반 스푼? 네, 이렇게 콜라겐도 한 반 스푼 넣고요. 이게 콜라겐은 완전 무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선식 맛이랑 섞어 먹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선식 맛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아빠 숟갈로 수북한 게 20g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북하게 한 스푼, 그리고 또 수북하게 2스푼. 그러면 지금 40g의 단백질을 먹은 거예요. 제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은 제 몸무게가 45kg 안팎이거든요. 1.2를 곱하면, 저도 이제 중년 이후니까 거기에 곱하기 1.1을 하면은 50g에서 60g 정도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40g의 단백질을 이제 하루에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두유도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요번에 공부 진행하면서 이렇게 파우더 제품에 비타민 C가 생겼거든요. 네, 같이 콜라겐이랑 단백질, 비타민 C가 합쳐지면은 그 콜라겐의 결합력을 더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먹어볼게요. 같이 섞어서. 고소하면서 약간 상큼해요. 이 비타민 C가 많이 C인데 이렇게 타서 먹으니까 고소함과 상큼함, 그리고 약간의 그 짭조름함. 이상하게 그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는 특유의 짭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피부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콜라겐을 만드는 그 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단백질이더라고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든지 항체, 그리고 요새 같은 때 이제 면역력, 그런 거에도 가장 이제 그 기본, 그 몸의 조화를 잘 이루어주게 하고 그 근본을 받쳐주는, 세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렇게 꼭 섭취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65세 이상 남성분들은 44% 정도, 여성분들은 66% 정도가 단백질 하루 섭취량이 그 권장량에 못 미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더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식품으로 완벽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단백질 파우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그래서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먹는 팁까지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100세 시대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 몸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단위는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단백질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좋은 영양제 한 5가지 정도를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그리고 인스타 팔로잉 하셔서 데일리 미라클 패밀리가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